안녕하십니까, 딸기 케이크입니다. 오늘은 긴급 기술 지원 파트 시작해 봅시다. 신경 쓰지 마세요. 제 작업 등이에요. 얼마 전에 제가 이 조명에다가 배터리를 연결해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. 그런데 저는 이렇게 중고 배터리를 구매를 해가지고 사용을 했었는데, 이거 파신 분이 이제 이 물건을 더 이상 가지고 계시지 않는다고, 재고가 다 떨어져 가지고 요거는 구할 수가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. 그래서 중국에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만만해 보이는 배터리를 하나 구입을 해 왔어요. 요거는 중고로 10만 원인데 얘는 새 거가 58,000원이야. 와, 사실 사면서도 긴가민가 했는데 물건이 온 걸 이렇게 딱 보는데 조금 더 믿음이 안 가기 시작했습니다. 그래도 샀으니까 한 번은 해봐야죠. 자, 이 배터리와 이 배터리는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, 외관으로 보이는 것부터 살펴보면은 얘는 그래도 한쪽이 뚫려 있긴 하지만 플라스틱 케이스가 있어요. 그런데 얘는 수축 튜브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. 그래서 촬영장 같은 데서 정신없이 막 촬영을 하다 보면은 어디 가서 툭 부딪히고 이럴 수가 있어요. 이걸 사용을 하시려면은 케이스를 어떻게 해서라도 갖추시는 거를 강력하게 추천을 드려요. 재수없게 어디 가다가 이 스탠드라든가 이런 장비들 전부 다 금속이잖아요. 쿡 찍으면 빡 하면서 찌그러지고 끊어지고 번쩍 화르르르 이럴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반드시 단단한 케이스가 있는 배터리를 사용하셔야 해요. 오늘 사용해야 될 배터리는 48V의 출력이 나오는 배터리를 사용을 해야 돼요.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면요, 뭐 다른 건 저도 잘 모르겠고, 여기 13S3P 이렇게 돼 있어요. 13개의 배터리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마다 배터리 그 셀이 3개씩 있다는 뜻이에요. 그러니까 이 안에는 39개의 배터리 셀이 있는 거고요.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13S5P라고 써 있어요. 13개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마다 5개씩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다, 그런 뜻이에요. 그러니까 배터리 셀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부에 있는 그 용량이 증가한다는 얘기도 되고요. 그리고 배터리 셀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저항, 부하 이런 것들이 이 배터리에 가해지게 되잖아요. 그런 것들을 셀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눠 먹게 돼요. 그래서 배터리가 뭐가 안전하냐,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것들이 많아 가지고 정확하게 이거는 이거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, 셀이 많은 게 우리한테는 조금 더 유리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. 그리고 배터리를 선택하실 때 우리가 지금 18650이 들어가 있는 배터리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, 18650도 모두가 똑같은 18650이 아니에요. 용량별로 뭐 이건 2000mAh 정도 들어가 있겠죠. 뭐 2600mAh도 있고, 18650 중에서는 가장 비싼 게 3500mAh가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, 그런 용량별의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그것도 있어요. 방전 특성. 고방전이 있고요, 중방전이 있고, 그리고 일반 방전. 저방전이라고 안 부르고 일반 방전이라고 부르더라고요. 그래서 일반 방전이라고 부르는 그 녀석들은 좀 피하시고요, 중방전, 고방전 셀을 사용한 배터리들을 고르셔야 돼요. 그런데 고방전 특성을 가지고 있는 배터리들은 셀이 비싸요. 아마 이 녀석은 일반 방전인 것 같아요. 가장 저렴한 거. 일반 방전은 우리한테 좀 어울리지 않는 게, 이 LED라든가 아니면 다른 조명 장치들은 물로 치자면 그냥 콸콸콸콸콸콸 쏟아져 나가는 거예요. 압력을 줘가지고 쫙 이렇게 쏴대는 게 아니고 그냥 버켓으로 물 퍼붓듯이 배터리에서 전기가 줄줄줄줄줄 쏟아져 나와야 돼요. 그러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 방전보다는 중방전보다는 고방전이 좋은데, 우리는 그걸 구별할 능력이 없으니까 판매자의 신뢰성이 굉장히 중요하겠죠. 요거는 아마도 일반 방전인 것 같고요, 요거는 판매하시는 분이 중방전 셀이 사용됐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것만 염두에 두고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준비한 재료들을 좀 살펴보죠. 요거는 그냥 굴러다니던 전선이에요. 예전에 이 안에 전기를 세팅하려고 제가 100m를 사뒀는데, 사둔 김에 계속 쓰기 위해서 전선을 조금 잘라 왔고요. 그리고
요거는 XT60 커넥터예요. XT90 커넥터도 있고 60 커넥터도 있고 뭐 다양한데 이 배터리에 XT60 커넥터가 사용이 됐더라고요. 그래서 이쪽이 순놈, 제가 가져온 건 암놈 커넥터예요. XT60, XT90 그러는 커넥터들이 이 배터리 이렇게 연결할 때 불꽃이 팍 튀는 경우가 있잖아요. 그게 없는 커넥터라 그래서 구입을 했는데 불꽃이 튀는 게 안 보일 뿐이지 때때로 연결할 때 턱 하면서 그 불꽃 튀는 소리가 들릴 경우들이 있어요. 오케이. 자, 그리고 이쪽에 준비한 거는 서큘러 커넥터 16mm 4핀짜리예요. 이렇게 두 개가 세트로 된 걸 제가 구입을 했는데 저는 양쪽에 다 필요한 건 줄 알았어요. 근데 막상 설치를 해보니까 요거 순놈 요것만 쓰게 되더라고요. 요 앞놈은 그냥 남을 것 같아요. 요 순놈이랑 이 조명이 번들로 따라온 어댑터에 보면은 달려있는 순놈이 있죠. 똑같이 생기고 똑같은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. 요거를 구입하셔가지고 확인을 해보시고 그리고 이거는 이 배터리 구입할 때 같이 구입한 충전기예요. 굉장히 가벼워요. 신뢰가 좀 안 가긴 하는데 여기도 배터리를 보면은 요 XT60 말고 요 어댑터 잭이 하나 있죠. 요쪽은 충전 전용이고 요거는 방전 전용이에요.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. 요거는 잠깐 밑으로 내려놓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요거죠. 번들로 따라온 250W짜리 어댑터에 있는 서큘러 커넥터를 살짝 열어가지고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해 볼 거예요. 조그만한 드라이버로 얘를 살살 풀어줍니다. 이 가운데 보면 또 십자 볼트가 조그만 게 하나 또 있어요. 얘는 완전히 풀어줘야 됩니다. 얘를 풀러서 이렇게 빼주고 그리고 이 커넥터를 돌려요. 살살 돌리면 이렇게 빠지게 돼요. 자, 어댑터에다가 전원을 연결했고요. 그리고 요거는 한 100년쯤 전에 10,000원에 구입했던 멀티미터예요. 요 앞에서 보면은 홈이 하나 이렇게 파져 있어요. 홈을 기준으로 오른쪽이 플러스고 왼쪽이 마이너스예요. 이렇게 돼 보면은 48.0V 아답터에서 지금 48.0V 나오죠. 만약에 거꾸로 되면 마이너스 48V가 나온다고요.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48.1V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 커넥터에 쑥 파진 홈을 12시 방향에 뒀을 때 이 부분 오른쪽, 제가 볼 때는 오른쪽이죠. 이쪽이 플러스, 이 반대쪽이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. 그러면 저 서큘러 커넥터도 똑같이 조립을 하면 되겠죠. 이제 구조 파악이 끝났으니까 기존 거는 도로 잘 꽂아 놓고 사실 제가 이걸 풀러보기 전까지 되게 고민이 많았었어요. 이걸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. 그런데 이걸 풀면서 안에 납땜된 걸 보는데 야, 저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구나. 그 중국 분들이 저한테 희망을 많이 주셨어요. 오케이. 자, 문과 출신 손 부들부들 떨면서 납땜하는 거 별로 보시고 싶지 않을 테니까 이 부분은 빨리 넘깁시다. 자, 납땜이 끝났어요. 중국에서 조립하신 분들이랑 제가 이렇게 해놓은 거랑 뭐 크게 차이 없는 것 같아요. 그리고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사이를 최대한 벌려가지고 쇼트가 나지 않도록 이 빨간색 이거 전기 테이프입니다. 제가 실수로 전기 테이프를 빨간색으로 구입을 했어요. 그래서 최대한 쇼트 안 나게 작업을 해주세요. 이게 꼭 저런 것까지 귀찮게 해야 돼 하실 수 있겠지만 진짜 한순간의 실수로 38만원짜리 조명이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꼼꼼히 해주셔야만 합니다. 가장 힘든 게 이 서큘러 커넥터 조립인데 다 끝난 것 같아요. 오케이. 자, 그리고 이게 XT60 커넥터인데 여기를 보게 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거든요. 그리고 제가 플러스를 이쪽으로 마이너스를 이쪽으로 이렇게 세팅을 해서 꽂기만 하면 돼요. 자, 납땜은 다 끝났어요. 제가 납땜은 워낙 야매라서 이거 결과물을 보여드리는 것 자체가 되게 창피합니다. 전문가들 분들이 워낙 많으셔가지고. 오케이. 마이너스 아래쪽 마이너스 조립은 잘 된 것 같아요. 이제 사용을 해봅시다. 모든 전선은 연결하시기 전에 스위치가 꺼져 있는지 잘 확인을 해 보시고요. 그리고 접속 잘 되도록 조여주고 이것도 이렇게 해서 꽂아주고 켜졌어.
됐습니다. 이 중국산 배터리 58,000원 주고 산 걸로 지금 조명을 이렇게 구동을 하고 있어요. 지금 100% 광량으로 구동이 이렇게 되고 있고요. 이 중국산 저가 배터리도 일단 작동은 돼요. 그런데 배터리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막 30만 원짜리, 50만 원짜리 막 이런 배터리들도 있어요. 그거하고 이런 녀석하고 차이점이 뭐냐면은 일단 용량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요. 두 번째는 한 1년 정도 사용했을 때 아마 제 예상으로는 요거 한 10번 정도 충전하고 나면은 충전량이 떨어지던가 어디 문제가 돼가지고 이 BMS 여기 볼록 튀어나온 게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BMS라고 부르는 이 회로가 여기 들어가 있는데 이 녀석이 망가져가지고 사용을 못하든가 그 정도까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래 쓸 수는 없는 그런 물건이라서 촬영장에 나가가지고 낭패를 당하시지 않으려면은 어느 정도 퀄리티와 가격이 뒤따라주는 배터리를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진짜 추천하는 건 이거예요. 30m짜리 코드선인데 27,000원 주고 샀어요. 이거 50m짜리도 있는데 50m짜리는 5만 얼마면 돼요. 예전에 할로겐을 쓸 때는 저런 거 아무거나 막 쓰면 안 됐었어요. 그런데 200W잖아요. 요거 3개 해봐야 600W예요. 할로겐 한 등에 1000W죠. 이거 하나 있으면 대부분 다 해결이 돼요.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이 위험한 배터리보다는 저런 코드선을 추천을 해드리고요. 저는 요거 세팅을 하긴 했지만 케이스로 뭘 써야 될지 그걸 이제부터 고민을 해봐야 되는 처지가 된 거죠. 질문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필승! 아휴, 구독자가 아니고 웬수야. 왜 이런 거 찍어달라 그래?